여드름 압출 받으러 진짜 많이 오시죠, 10대 분들은. 간혹 가다가 진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욕하면서 막 옆에 벽도 치고 그러면은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압출 많이 아프셨어요? 하면 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진짜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 의사의 숙명 아닐까요? 10대 때를 놓치게 되면 사실 40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셔도 생기 넘치는 얼굴로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대가 진짜 이제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평생 피부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고민거리는 나이대별로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실제로 시술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대 때는 이제 호르몬 문제로 여드름이 제일 고민거리가 많으시죠. 여드름 압출 받으러 진짜 많이 오시죠, 10대 분들은. 피디님 압출 받아보셨나요? 네, 압출 생각보다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청소년기 때는 진짜 많이 올라와요. 남자애들, 지성 애들, 특히 이제 안드로겐이라고 호르몬 늘어나면서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욕하면서 막 옆에 벽도 치고 시술하다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픈 거는 이해하지만 결국도 오지 말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욕이 나올 만큼 아프다는 거겠죠. 고생 많이 합니다, 여드름으로. 저는 욕을 하는 분은 본 적은 없었고, 피부과에서 압출 시술을 받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드름 패키지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시술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시술을 하러 제가 들어가면은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압출 많이 아프셨어요? 하면 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게 되면은 보통 압출을 받으니까 진짜 많이 아프긴 합니다. 저희가 진짜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피부과 의사의 숙명 아닐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때는 사실 압출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기만 잘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흉터를 남기면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뭐 페인 흉터 같은 거는 성인 돼서도 울퉁불퉁하게 귤 껍질처럼 막 남으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청소년기 때 꼭 너무 큰 염증들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거에 관심이 가장 높을 시기죠. 보통 대학을 다닌다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 뿌띠 시술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뿌띠 시술이라고 하면 성형적으로 수술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제 시술적으로 할 수 있는 얼굴형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시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작게는 뭐 턱 보톡스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뭐 앞턱에 필러를 받는다든지 뭐 입술 이런 쪽에 필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뿌띠 시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원은 작은, 그래서 부담 없이 조금씩 이러는 거긴 한데, 한때는 그게 과한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뭔가 이마도 빡빡 튀어나오고 코도 빡빡 세우고 입술도 막 빡빡 키우고 뿌띠가 아니고 빡빡 이 트렌드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한 듯 안 한 듯. 네, 자연스러움이 이제 완전히 키워드죠. 그래서 30대부터는 이제 사실은 광노화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기거든요. 콜라겐들도 점점 줄어가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햇빛을 계속 받고 데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색소 같은 것들도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도 이렇게 축 처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시작하는 시기인데, 저는 이 시기를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골든 타임, 더 이상 되돌리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연예인들만 봐도 비싼 거라고는 다 알 텐데 어려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시술하고 관리받는다고 어려지지는 않아요. 다만 나이가 잘 안 들 뿐이죠. 그래서 30대 때를 놓치게 되면 사실 40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셔도 생기 넘치는 얼굴로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대가 진짜 이제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30대 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시술은 리프팅 레이저죠. 본격적으로 진짜 찾기 시작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출근하면은 진짜 퇴근할 때 팔이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수요가 높죠.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가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뭐 가격대도 넓고요, 뭐 효과도 이게 다양하고,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가 일단 진짜 많이 하는 시술이죠. 그리고 저희 병원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30대 여성분들 중에 얼굴 제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받으시냐면, 그러면 이제 탈모약을 복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얼굴에 털 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제모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30대 때는 또 강노화가 많이 시작되는 시기죠. 아무리 선크림을 잘 바른다고 하더라도 뭐 자외선 자극 아니면 뭐 화장품 자극 여러 자극으로 이제 얼굴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런 결과로 색소가 많이 침착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토닝 레이저 이런 것도 되게 30대부터 많이 받는 시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40대는 아까 30대 때 받았던 시술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그렇죠.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뭐 리프팅 레이저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확실히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여요. 또 니즈가 뚜렷하세요. 40대 분들은. 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그 아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가성비 좋은 것들 위주보다는 좀 진짜 좋은 것들 받고 싶다.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또 좋은 장비로 하고 나면은 효과가 확실히 다른 게 보이시면은 또 그 레이저만 찾으시는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또 40대 때 많이 하는 시술을 생각을 해보면 주름이 훨씬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보톡스류라든지 아니면 좀 채움 시술이라고 하죠. 뭐 필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주름을 채워줄 수 있는 시술을 많이 하십니다. 50대 때는 이제 확실히 지방세포들이 같이 꺼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서 좀 비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해골형 얼굴이 되는 거죠, 빠지면서.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채우는 시술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고전적으로는 필러죠. 그냥 외부 물질이지만 피부에 그렇게 이물감은 크지 않은 그런 물질을 채워넣는 필러 시술이 있을 거고요. 근데 필러는 시술 좀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냥 아예 듣자마자 손살에 치시거든요. 필러 안 한다고. 주변에 이상해진 사람 너무 많다고. 그거는 이제 예전 트렌드는 과한계 트렌드였었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하신 분들이 얼굴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술을 해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 살이 좀 차오르게 되는 콜라겐 부스터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 스컬트라, 울트라콜, 뭐 요즘에 가장 핫한 주베룩 이런 시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필러에 대한 좀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이 주베룩 볼륨 같은 시술을 어떤 채움 시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10대부터 50대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시술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시술이 좋다, 저 시술이 좋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또 나한테 뭐가 맞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좀 정확하게 찝어내고 정확한 권유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잘 찾으셔가지고 적합한 시술들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